반갑습니다. 로고스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윤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4년 2학기 중간대비 보성고 모의고사 주요문항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설에 앞서서 이 보성고 수학 내신의 특징으로 말하자면, 물론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학평 변형 문제가 상당히 많죠. 왜냐? 보성고에서는 애초에 대놓고 올림포스 기출문제집을 부교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도 물론 학평 많이 내기는 하지만 훨씬 더 변형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체크해 주시고, 따라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게 출제가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올림포스 기출 풀어봤을 테니까는 거기서도 좀 어려운 문제들만 갖고 와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치만은 요 문제들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하시면 시험 가서 공부한 보람이 있다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요 준비 좀 열심히 잘 해두시고, 그래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이디어랑 문제 상황을 갖다가 좀 암기를 해두고 가시란 얘기예요. 정직하게 시험장 가가지고 수학적으로 푸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뭐 21번, 30번 한 문제당 5분에서 10분까지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내신에서 그러고 있으면 모든 문제를 다 풀지 못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고 가서 뭐 숫자만 바뀐 문제들은 좀 꿀 빨고, 그리고 좀 바뀐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바뀐 정도만 여러분들이 풀어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위쪽에다가 출처를 적어 놨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 문제 아직까지도 안 풀어 보셨거나 좀 생소하신 분들 꼭 원본 문제 풀고 와서 이 해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해서 앞에 1번부터 8번까지 문항은 쉬우니까 좀 생략을 하고 이 9번부터 해설을 진행할게요. 자, fx라는 녀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우리 구하고 싶은 게 뭐야? A 교집합 B의 원소의 합이래. 근데 A라는 녀석은 누구를? Fn을 원소로 가지고 있고, B는 M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데 그 M이 누구야? 소수야, 소수.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소수인 Fn을 구하고 싶다. 이렇게 체크를 좀 해둘게요. 그러면은 요 F에다가 N을 대입했을 때 소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니? 소수라는 거 정의가, 소수가 뭐야? 약수가 자기 자신과 1밖에 없는 녀석이지. 그런 수 P에 대해서 이렇게 곱하기 꼴로 좀 쪼개보면은 쪼갤 수 있는 경우가 요거밖에 없어. 1이랑 자기 자신의 곱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근데 조금 변형을 시켜보면은 이런 것도 가능하겠다. 어떻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달아주는 경우까지 해서 우리는 fn이라는 녀석을 한번 이렇게 써보고,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17 그리고 n제곱 플러스 7n 플러스 11 이렇게 fn을 써봤을 때 얘가 1 곱하기 소수나 또는 소수 곱하기 1꼴로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1이 되는 경우에는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18이 빵이 되는데,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 아니 정수 n이 존재하지가 않죠. 그래서 요거는 제외를 해주고, 밑에 경우에는 요 n제곱 플러스 7n 플러스 10이 빵이 되는 경우니까 가능한 n이 누구 있니?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5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계산해주면 돼? f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5 계산해주면 되겠다. 자, 요거는 뭐 너무나도 짜잘한 팁인데, 또 f 마이너스 2를 계산하실 때 설마 여기 전부 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계시진 않겠죠, 아마. 요 마이너스 2를 갖고 온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야? 요 값이 1인 케이스야. 그러면은 여기다가 굳이 넣어볼 필요가 없잖아. 해서 마이너스 2는 앞에 식에다가만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4 빼기 2 마이너스 17 하니까는 마이너스 15가 나왔다. 얘가 소수니? 아니네. 이렇게 날려주고, 그러면 마이너스 5를 대입해준 f 마이너스 5의 값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값은 1이니까 앞에 식에다가 마이너스 5 대입해 주시면 25 빼기 5 빼기 17 해서 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소수 맞으니까는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케이스구나. 따라서 A 교집합 B의 원소 하나를 구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 곱하기 소수가 아니라 이렇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P 또는 마이너스 P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는 요 케이스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에는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16이 빵이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만족하는 자연수, 정수 n이 존재하지가 않고 밑에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는 n제곱 플러스 7n 플러스 12가 빵이 되는 경우 즉 n이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4인 경우를 체크해 볼 건데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7에서 마이너스 11이 나와. 그러면 소수에다가 마이너스 달아준 꼴 맞잖아? f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1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서 11이 나오겠구나. f 마이너스 4도 계산 마무리 짓자. 마이너스 4 대입해주면 16 빼기 4 마이너스 17에서 마이너스 5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5가 나오게 된다. 얘네 둘 다 우리가 찾고 있던 애들이 맞으니까는 이렇게 교집합에다가 넣어주시면 5랑 11이랑 3개 전부 다 더해주면 답은 19,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쭉 건너뛰어서 13번까지 왔습니다. 이 문제 되게 익숙하시죠? 되게 독특한 문제기도 하고 또 이 점의 개수가 3개라는 거 보고 반가움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X축이 아니라 Y축으로 바뀌었다는 거 빼고는 거의 비슷한 문제니까는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원이 주어져 있는데 얘의 중심이 3A, 3A. 그때 Y축이 어디에 있을까? A가 양수니까는 당연히 이쪽에 존재를 할 거고 요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때 원 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점 P에 대해서 A, B, P가 넓이가 72가 되게 만드는 P가 3개 있다. 자, 지금 누가 고정이 되어 있어? A, B가 고정이 되어 있어. 그러면 A, B, P의 넓이에서 밑변이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높이가 일정하게 만드는 그 점이 3개가 있다는 얘기지.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 점이 어디에 있어? 요렇게 존재하고 또 같은 거리에 요렇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건지 간단하게 좀 부연 설명하자면은 자, 원이 주어져 있을 때 밑변이 고정이 되어 있어. 그러면 이 밑변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 요렇게 해서 거리가 다르네. 아무튼 요렇게 거리가 같다고 할 때 그러면 요 넓이나 전부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넓이가 같게 만드는 요 점이 하나, 둘, 셋, 4개 존재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3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변화를 줄까? 요 간격을 넓혀보는 거야. 이쪽도 똑같이 넓히다 보면은 점점 넓어지다가 두 개 가다가 여기서 딱 한 개 만나는 경우, 즉 접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가 있고 그러면 얘랑 해서 하나, 둘, 3개를 체크해 주자는 얘기지. 뭐 이 아이디어는 당연히 원모 문제를 푸시면서 여러분들이 캐치했어야 되는 얘기였고 자, 계산 마무리 해볼게요. 그러면은 원으로부터 이렇게 직선, 두 점 A, B에다가 반지름 연결해주면 반지름의 길이가 5A. 이렇게 수직이등분선 내려주면 얘 길이가 3A고 그리고 요 길이가 3대 4대 5 해서 4A가 되겠다. 그럼 밑변이 8A, 요 P까지 쭉 연결을 해주시면은 요 길이는 또 몇이 되는 거야? 2A가 되는 거지? 전체 반지름 5A에서 3A만큼 뺐으니까. 그러면은 8A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밑변 8A에
높이 2a 곱해주시면 8a 제곱이 몇이 되는 거라고? 72가 된대. 따라서 a의 값은 3이 되는 거 캐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몇 콤마 몇이야? 몇 콤마 몇이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보자. 얘가 마이너스 2a 콤마. 높이는 동일하니까는 y좌표 3a라고 일단 먼저 세팅을 해둘게. 한 점, 얘가 지금 P1이라고 해보면은 나머지 두 개의 점을 갖다가 P2, P3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P2랑 P3의 좌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지금 뭐 구하고 싶었어? 얘네 무게중심 구하고 싶었어. 여러분들이 이미 이 무게중심의 Y좌표는 바로 구할 수가 있다. 어떻게? 지금 P1, P2, P3 주어져 있을 때. 얘네 길이가 같잖아? 그래서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 얘네 연결해준 요 노란색 선분 위에 존재를 할 것이고 그 노란색 선분에 대한 y좌표가 3a였으니까는 그 무게중심은 3a일 거래. 얘네 y좌표가 3a라는 건 바로 캐치할 수가 있겠고 얘네 x좌표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얘 P1의 x좌표가 마이너스 2a였지? P2의 x좌표랑 P3의 x좌표는 서로 동일할 거야. 뭐로 동일하냐면은 자, 얘가 요 y축에서부터 2a 값만큼 오른쪽으로 2a 가준 거 맞지? 얘가 왼쪽으로 2a 값만큼 오른쪽으로 2a 간 거니까 얘 x좌표도 2a, 요 놈의 x좌표도 2a. 3개 더해서 3 나눠주시면 3분의 2a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 a에다가 3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걔가 2,9가 된대. 2개 더해 주시면 b 더하기 c는 11, 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번 가볼게요. 이 문제 꽤 어렵죠. 이게 말이 집합이지 사실은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였고 원본 문제도 꽤 난이도가 높았지만 이 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본 문제랑 거의 똑같은 컨디션으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본 문제를 마스터하셨다면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 집합 두 개 A랑 B가 주어져 있어. A라는 거는 뭐에 대한 집합이니? F 빼기 2 또는 G 빼기 2가 빵이다. 즉 F가 2가 되거나 아니면 G가 2가 되는 녀석이고 그걸 갖다가 알파, 베타라고 하겠대. 오케이. 그 다음 B라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야? F랑 G랑 같은 녀석이야. 그리고 걔의 집합을 알파 마이너스 4 베타 이렇게 주어진대. 뭐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고 당연히 알파 마이너스 4가 알파보다 작겠죠. 그래서 뭐 얘네 대소관계 굳이 비교해 보면 알파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될 거란 거 체크해 놓고 가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되는 아이디어는 요 베타가 공통적으로 들어있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의미인고 하니 F랑 G는 베타에서 만나. 근데 그 값이 몇이었던 거야?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F는 2의 해에도 베타가 들어있어. G는 2의 해에도 베타가 들어있어. 지금 누가 남아있어? 알파가 남아있으니까는 이 알파라는 녀석은 여기서 나오거나 아니면 둘 다 나오거나 해야겠다. 자, 일단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둘 다 알파, 베타를 가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럼 둘 다 알파, 베타를 가져버리게 되면은 F랑 베타가 요렇게 알파, 베타 만나게 돼버리면서 F는 G 할 때 알파도 존재해야겠지? 그래서 알파가 둘 다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한쪽에만 알파가 존재해야 할 텐데 한쪽에만 알파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어떤 거 하나는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겠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는 2에서 알파라는 녀석이 나오면 얘는 베타가 중근이란 얘기지. 그럼 이 상황 갖다가 케이스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요거 지금 y는 2를 그려봤습니다. 요 위에다가 알파랑 베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지금 F라는 녀석이 최고 차항계수가 3이야. 조금 이렇게 얄쌍하게 그려볼게. 그리고 G는 2에서 베타 중근을 가진다 했으니까는, 그리고 베타라는 녀석은 최고 차항계수가 1이니까는 이렇게 그려볼게요. 조금 널찍하게 한번 그려보자. 됐네? 요 교점을 알파 마이너스 4 잡아주면 되겠다. 우리가 원하는 케이스가 바로 나와 버렸고, 그 반대 케이스도 뭐 겸사겸사 한번 체크를 해 보자면은, 만약에 여기서 중근이 아니라 여기서 중근이 나오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F가 이렇게 얄쌍하게 그려질 거고 G라는 녀석이 알파, 베타를 가진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근데 F랑 G랑 만나는 교점이 요 알파 왼쪽이 아니라 요 오른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요 케이스는 나가리다. 우리 위의 케이스 그대로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1학기 때 배웠던 2차 방정식, 2차 함수 요 아이디어로 F랑 G의 식을 작성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 fx라는 녀석은 최고 차항계수가 3인데 요게 지금 fx였죠? 얄쌍한 게. 얘가 gx였지. 얘는 알파랑 베타에서 만나고 있어. 그래서 요렇게 써주는데 지금 요게 x축이 아니라 2였잖아. 그치? 그래서 요 뒤에다가 플러스 2 달아주는 거 잊지 말고 써주시길 바랍니다. gx는 최고 차항계수가 2였어. 근데 어디서? 베타에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제곱 플러스 2 요렇게 식을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 아직 안 쓴 조건이 뭐 있어? 얘 만나는 게 알파 마이너스 4네. 그래서 여기 F랑 G랑 둘 다 알파 마이너스 4를 대입을 해서 F 알파 마이너스 4는 G 알파 마이너스 4다. 요렇게 계산을 해 주시게 되면은 계산은 조금 생략을 해 볼게요. 알파 빼기 베타가 마이너스 8이 나오게 된다. 뭐 이렇게 알파 마이너스 4를 여기 다 넣어서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우리 지금 식 하나 구했어. 그래도 우리 어떤 조건을 쓸 수 있을까? 아직 우리 체크 안 한 문제 조건 확인해 볼게요. 자, 어떤 상수 K에 대해서 F는 K 또는 G는 K를 만족하는 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 있다. K는 뭐야? 상수야, 상수. 내가 이렇게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쭉쭉쭉쭉 내려오면서 확인을 해볼게. 이렇게 위에 있을 때에는 점 몇 개에서 만나고, 요 위에 있을 때에는 점 하나, 둘, 셋, 4개에서 만나고, 4개 만나다가 어느 포인트에서 요 포인트에서 하나, 둘, 3개 만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다. 더 내려보면요. 다시 4개 하다가 여기 2개. 그리고 2개, 1개. 그러니까 3개 만나는 포인트는 딱 요 빨간 선밖에 존재하지가 않았고, 저는 얘를 갖다가 y는 k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y는 k 보니까는 쭉 가보면은 걔가 누구냐면은 요 f랑 g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4를 대입했을 때인 거 맞지? 그래서 얘는 f 알파 마이너스 4이면서 동시에 g 알파 마이너스 4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 체크 한번 해봤고, 그래서 세 근의 x좌표를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먼저 얘부터 볼게. 요 놈부터 보자. 요 놈부터 보시면은, 자, 요 fx가 요 알파 베타 만나는 거 확인했잖아. 근데 거기서 몇 만큼 왼쪽으로 갔어? 4만큼 왼쪽으로 갔어. 그러면 요 교점도 베타에서 몇 만큼 이동해 준 녀석이냐? 4만큼 이동해 준 거 맞지? 따라서 요 교점의 x좌표는 베타에서 4만큼 이동해 준 베타 플러스 4겠다. 이렇게 체크 한번 해봤습니다. 요 놈도 한번 체크해 볼게. 얘를 보니까 얘는 gx에 관한 녀석이네. gx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의 근을 비교를 해보면, 자,
자, 우리 이 아이디어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 차함수가 어떤 상수함수랑 만날 때 축이 m이야. x는 m이야. 그리고 여기는 알파야. 이 녀석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축을 2배에서 알파 빼준 2m-알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죠? 얘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겠다고? 축이 누구였니? x는 베타였지? 그래서 2베타-알파 플러스 4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해서 얘네 3개 더해준 게 몇이었다? 25였다. 이거 계산해 주시면은 베타가 7 나오고 알파가 요 식에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봤고 그러면 알파는 마이너스 1, 베타는 7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 k 값도 몇인지 알고 싶었잖아. 그러면 f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4 즉 f 마이너스 5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계산을 해 주시면은 야, 몇 나오니? 마이너스 6을 대입해서 g에다 대입할까? 마이너스 5를 넣고 마이너스 7에서 제곱해 주면 144가 나오나? 146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 죄송해요. 여기 2가 아니라 1이었네요. 죄송해요. 여기 2가 아니라 1. 그래서 K의 값이 146이 나온다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3개 더해주시면 답은 152번이 되겠습니다. 자, 객관식 맨 마지막 문제 15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본이랑 상당히 비슷하면서도 또 완전 다른 면도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읽어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문제에서는 fx의 최고 차항 개수를 1이라고 줬었는데 지금은 fx의 최고 차항의 개수가 뭔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는 일단은 그냥 f랑 g가 뭔지 모르겠는데 걔가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오케이. 자, 가조건이 원래 문제랑 다르게 새로 추가된 조건이죠. 한번 읽어보니까 y축에 대해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그러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원래 녀석 hx랑 같다. 우리 이런 함수 갖다가 우함수하고 불러주곤 했죠. 즉 얘는 y축 대칭이다. 그러면 자, 이 hx가 원래 문제는 이렇게 큰 값만 따오는 큰 함수라고 불러줬는데 큰 함수든 아니면 걔가 반대로 작은 함수가 되던 간에 얘가 어떤 축, y축이 아니더라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려면은 요 만나는 교점에서의 y값이 같아야 되지 않을까? 즉 얘네가 똑같은 y값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얘가 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려면 그 대칭하는 선이 어디에 있겠니? 당연히 얘네 중간에 있겠지. 걔가 y축이래. 즉 x는 빵이 된다.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야, 그러면은 요 fx가 뭐 요 놈이 됐든 요 놈이 됐든 간에 fx, gx 모두 전부 y축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f랑 g가 y축 대칭이란 얘기는 내가 식을 작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어차피 1차항이 빵이니까는 f를 ax제곱 더하기 b라고 쓰고 gx를 원점 대칭해준 식 마이너스 ax제곱 마이너스 b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나 조건 한번 볼게. hx는 빵의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8이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실근을 얘네가 실근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두 개를 연립을 한번 해서 확인을 해볼게. 두 개 같다 해보면 2ax제곱 플러스 2b 즉 ax제곱 플러스 b는 빵이다. 이렇게 연립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두 개의 실근이 알파 베타가 된다.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있을 때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된다.
당연히 뭐 해줘야 돼? 이거 보자마자 근계 써줘야겠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다? 빵이다. 그리고 알파 베타가 A분의 B다. 이런 근계를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요 근을 내가 알파라고 했잖아. 그럼 반대로 다시 여기다가 알파를 넣어주면 A 알파 제곱 플러스 B가 빵이 되는데 그게 뭐랑 똑같아? 요 식에다가 알파를 대입해 준 거랑 똑같아. 그 말은 무슨 말이니? F 알파가 빵이란 얘기지? 같은 방식으로 F 베타도 빵이 되겠구나. 얘네가 지금 무슨 축이 된다? X축이 된다. 라는 것까지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지금 뭐 파악한 거야? 알파랑 베타에서의 함수값이 빵이다. 얘네가 X축 위에 있다. 그러면 걔네 HX가 빵이 될 때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8이래. 두 개 곱해준 게 마이너스 8이래. 근데 심지어 알파랑 베타는 지금 절대값이 똑같은 애들이잖아. 부호만 다른 거잖아. 즉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8이 되니까 알파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루트 2, 베타는 2루트 2다. 요렇게 얘네들의 좌표까지도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루트 2, 2루트 2 해서 이렇게 지금 알파랑 베타까지도 구해내 봤는데 우리가 F라는 녀석이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거든. 걔를 갖다가 지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 보자. 만약에 fx가 아래로 볼록이었다면은 g가 위로 볼록이 되면서 요 hx는 이렇게 큰 부분만 따오는 큰 함수가 될 거야. 근데 얘가 지금 무슨 축이었어? x축이었어. 다 조건 볼게. 알파랑 베타 사이에서 음의 정수가 y좌표가 음의 정수가 나오는 점의 개수가 7개 있다 했는데 얘는 지금 전부 다 위쪽에 있네. 나올 수가 없겠네. 빵개겠네. 요 그림이 우리가 보고 싶었던 그림은 아니었고 내가 보고 싶었던 그림은 그러면 어떤 케이스였을까? 반대로 fx가 위로 볼록이고 gx가 아래로 볼록인 요 작은 함수가 내가 보고 싶은 그림이었다. 그리고 알파랑 베타 사이에서 요 부분에서 음의 정수가 나오는 점이 7개 체크. 7개는 홀수고 요렇게 2 곱하기 3 플러스 1로 한번 분리해 볼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요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했을 때 밑에 요 꼭지점에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체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무슨 함수였어? gx였지. g에서의 꼭지점의 값이 마이너스 4다. 즉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4니까 b는 4라는 거 체크해 줄 수 있겠고 또 요 알파라는 값이나 베타라는 값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a 알파 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b가 빵이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까지도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해서 뒤에 남아있는 h-4랑 h2는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고 답은 4번이 나오는 거. 요 마무리 과정은 좀 스킵할게요.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해서 이렇게 객관식 문제 해설은 전부 마치고 설합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은 쉽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주어진 조건을 갖다가 그림을 그려보시고 여기가 A, 여기가 B. 자, A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 A가 잘라살라해서 3대 1 외분까지 가볼게요. 3대 1 외분. 자, 여기서 내가 직선을 그릴 건데 3대 1 외분점에 Q를 찍을 거래. 자, 이렇게 A가 있어. 그리고 여기 뭐 P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여기 지금 P지?
A에서 3대 1 외분해주는 지점은 요렇게 3칸, 요렇게 1칸이니까 여기가 2가 되겠다. 2대 1이 되는 지점이겠죠? 저는 요거를 반 한번 잘라볼게요. 무슨 말이냐? AP를 갖다가 반을 잘라보자.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일단 여기 Q 체크하고 할까? 이쯤에다가 Q를 체크를 해주고 여기서 원의 반지름을 연결해 주시고 이 점을 연결해 주면 얘가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 라는 거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길이가 전부 한 칸 똑같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셨어야 되는 거는 요 BP를 연결했을 때 얘가 수직이 된다는 거 체크하셔야 돼요. 왜? 요 지름으로부터 나온 요 원주각은 항상 수직이다. 자, 문제 조건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BP랑 OQ랑 만나는 그 점을 R이라고 하겠다. 요 점을 R이라고 하자. 그때 OBR의 넓이가 28분의 3 루트 10. 밑변의 길이 몇이고? 여기 1이고. 그러면 요 R의 y좌표만큼이 높이가 되는 거니까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y좌표가 28분의 3 루트 10. 자, 우리는 얘네 y좌표만 체크해 주도록 할게요. x좌표 무시하고 y좌표만 계산해 주면 걔가 14분의 3 루트 10이다. 자, 요 문제의 핵심 아이디어는 요거다. 요거를 y좌표만 쭉쭉 체크하면서 가는 거다. 자, 다음으로 요게 보이셔야 돼.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 요 삼각형이 얘가 지금 길이가 똑같잖아. 1대 1이잖아. 그러니까 1대 2 관계이기 때문에 얘도 1대 2 관계가 된다라는 거 체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1대 2가 되니까 Q의 Y좌표는 R의 Y좌표를 2배 한 게 되겠네. 자, 얘 Y좌표 얘기해 줄게. X좌표 무시하자. 얘 Y좌표는 여기다 2배 해서 넘어간 7분의 3 루트 10 요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우리가 원 밖의 점을 알았기 때문에 요 원 위의 점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 요 P의 좌표를 갖다가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 그러면은 지금 APQ가 이렇게 1대 1의 관계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APQ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우리 Q의 Y좌표를 알았잖아. 그러면 P의 Y좌표는 여기 지금 3칸일 때 여기 2칸 3대 2 관계인 거 맞지? 즉, 요 Y좌표에다가 3분의 2를 곱해서 넘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X좌표 잠깐 무시할게. Y좌표는 여기에다가 3분의 2를 곱해 주시면 7분의 2 루트 10이 되겠다. 근데 P라는 점은요, 어디 위에 있어요? 원 위에 있거든요. 요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었거든요. 여기다가 7분의 2 루트 10 대입을 해주시면 49분의 40. 그럼 x는 x제곱이 49분의 9가 돼야겠다. 그럼 걔네 x좌표는 풀마 7분의 3이 되겠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끝! 우리 구하고 싶은 거 뭐야? 요 기울기 m의 값을 구해주고 싶은 거잖아.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계산을 해주시면 7분의 10분의 7분의 2 루트 10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분의 10분의 7분의 2 루트 10 계산해 주시면 요거 날려주시고 요거 날려주시면 답은 5분의 루트 10. 자, 이렇게 계산 빨리 하실 수 있게 Y좌표랑 닮음 체크를 빨리빨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21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는 어려워요. 풀이도 길고 계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문제의 해설을 보시는 분들은 원본을 풀어본 사람들 대상으로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거를 전부 다 하나하나 논리를 짚어가면서 설명하려면 꽤 과정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들만 딱 체크하면서 가는 걸로 해볼게요. 자, 보자. 문제를 싹 읽어보시면서 이 원본이랑 비교를 해봐. 그럼 원본이 대체 뭔데?
이거잖아. 직선이 주어져 있을 때 A가 이쪽 3, 4분면에서 나타나는 원이었고 그리고 BC가 1, 4분면에서 나타나는 원이었는데 A가 여기서 만나든 안 만나든 원본은 여기서 하나 만났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B랑 C 같은 경우에는 두 점에서 만나는 C랑 그리고 그 접점을 지나는 B랑 이렇게 해서 주어진 문제였습니다. 그거랑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A에서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체크를 해줘야 된다. 즉 여기서 D와 R을 비교를 해주셔야 되고 계산을 생략하겠습니다. 해보면 마이너스 3,0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 R이랑 비교를 할 때 D가 더 컸기 때문에 A가 공집합이야. 이 과정은 좀 생략할게요. 각자 체크를 해 보시길 바라고. 그러면은 A합, B합, C가 두 개라 했으니까는 A합 날리고 시작해 볼게. B합, C가 두 개, 원래 문제랑 똑같아 보인다. 그리고 요 B랑 C의 원의 중심과 반지름 체크를 해 보시면은 A 플러스 1, A, 반지름은 A. Y좌표랑 반지름이랑 같다는 얘기는 X축에 접한다는 얘기. 얘도 똑같죠? B 플러스 1, B. 그리고 R은 B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Y좌표랑 반지름이랑 같으니까 얘네 둘 다 X축에 접한다. X축에 접하고 있다. 똑같네. 심지어 A랑 B의 범위 또한 A는 2에 등호가 붙어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왠지 A가 2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B가 A보다 크다는 얘기는 즉 B가 2가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즉 요 C라는 집합은 원소를 몇 개를 가질 것 같다? 두 개를 가질 것 같다. 예상을 하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복잡하게 체크는 안 할게. 나는 그냥 A가 2랑 같을 수 있기 때문에 A에다가 2 때려 바꿔서 확인을 해보는 거야. A에다 2 때려 받고 3,2부터 이 직선까지의 Y는 5분의 12X 까지의 거리를 비교해 본 거랑 반지름이랑 체크를 해보면 R은 2지 얘끼리 체크해 보면은 얘가 접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 그래서 B의 원소는 1개다. NB가 1이다. 사실 서답형으로 출제가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가시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너네들이 이거를 시험에서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면서 논리적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보성고 같은 경우에는 서답형 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객관식 아니면 단답형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가자 이 말이야. 자, 여기까지 체크가 되셨을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본을 풀어본 사람들만 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 체크했고 이제 이 문제의 관건은 요거야. 좋아, 다 알겠어. 요 B가 접하는 것도 알겠고 그러면 요 접점을 지나면서 X축과 접하는 요 C를 구해줘야 되는데 요 C의 중심의 좌표 B 플러스 1, B를 구하는 계산이 조금 까다롭다가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요거 얘기할게요. 첫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거 접점 구하기. 두 번째 B 구하기.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단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해 보자. 볼게. 자, 원래 이 문제에서 접점 요거는 어떻게 해서 구할 수 있는 거였니? 직선이랑 원이랑 접하고 있으니까는 이 직선을 원에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였죠. 저는 요거를 갖다가 조금 다른 방식, 벡터법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하니까 뭔가 되게 무지막지하게 이상한 녀석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야, 봐. 이 직선의 방정식에, 이 직선의 기울기가 몇이었어? 5분의 10이었어. 근데 요 원이랑 직선이랑 지금 뭐 한데? 접한다고 했거든. 지금 접한대, 요렇게 해서. 그러면
요 녀석의 기울기는 몇이 될까? 역수의 마이너스 12분의 5라는 얘기야.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 기울기의 정의가 뭘까요? 기울기의 정의.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지? 근데 그 값이 마이너스 12분의 5래. 전 요걸 갖다가 x가 마이너스 12t만큼 증가했다. y가 5t만큼 증가했다. 요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중심은 우리 알아. 3,2라는 거 계산했어. 계산했다 치고 얘를 구하는 게 목표였잖아. 그러면은 3에서 x가 얼마만큼 증가했다고? 마이너스 12t만큼 증가했다고 생각해 보는 거야. 얘를 갖다가 3에서 마이너스 12t 증가했다고 계산을 해보고 y 2에서 얼마만큼? 5t만큼 증가했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래서 이 조점의 좌표를 구해낸 거야. 그럼 이 t는 어떻게 해서 계산할 수 있니? 직선에 대입해주면 되겠죠? y는 5분의 12x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12x-5y는 빵 12x 36 마이너스 144t 플러스 5y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5t는 빵이다. 계산해 주시면 t는 169t가 26이다. 13으로 약분해 주시면 t가 13분의 2다 라는 계산까지 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 주시면 요 접점의 좌표가 뭐가 되니? 13분의 15 13분의 10 플러스 13분의 26 해주면 13분의 36까지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요 직선이랑 원이랑 대입해서 중근 찾는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이 귀찮으신 분들은 요 벡터를 사용하는 아이디어, 요 기울기를 이렇게 뜯어내서 마이너스 12t분의 5t로 분리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아시면은 이 방법이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요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거 할 때로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거를 일반적인 직선에 대해 대칭시키는 게 꽤 귀찮은 일이거든요. 요 벡터 아이디어를 활용을 해서 나중에 한번 계산을 해 보시고 간에 우리 접점을 지금 구해냈으니까는 얘를 원에다 대입해서 얘를 계산해내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요 B 구하는 걸 좀 쉽게 할 수는 없을까? 요거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우리 접점 구하는 거 벡터 활용해서 한번 얘기해 봤어. 그 다음 B 구하는 거. 그럼 뭐 해주면 돼? 요 13분의 15랑 13분의 36을 요 원의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대입해서 계산해주면은 13분의 2 빼기 B의 완전제곱 플러스 13분의 36 빼기 B의 완전제곱이 B제곱이다. 전개해주시면 B제곱은 하나씩 날아가서 B제곱 남고 13분의 4, 13분의 72 해주면 13분의 76b. 근데 문제가 뭐니? 요거 계산하는 게 너무 귀찮아. 야, 제곱해서 능방. 뭐 169분의 4, 169, 한 다음에 그걸 또 심지어 인수분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혹시 이거 인수분해해서 계산을 하시고 계시던 분은 앞으로 인수분해 쓰지 맙시다. 우리는 이거를 근과 계수의 관계로 그냥 딱 이거 두 개만 보고 답을 땅 해낼 거야. 어떻게? 나는 요 식에서 한 근을 이미 알고 있어. 걔가 누구냐면 2야. 어떻게 나왔지? 일단 넘어가자.
2였다고 치면은 얘랑 더해서 13분의 76이 나와야 돼. 나머지 하나는 13분의 50 해서 얘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A는 2, B는 13분의 50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는데 궁금한 거지. 얘가 값이 어떻게 튀어나왔어? 요 놈이. 자, 요걸 쓸 수 있는 게 식을 봅시다. B랑 C랑 똑같은 식이야. 똑같은 식이야. 뭐만 달라? A랑 B, A랑 B, A랑 B만 다르다는 얘기야. 그래서요. 저 식에서 A랑 B를 갖다가 그냥 일반적인 문자 K로 한번 바꿔볼게. X 빼기 K 빼기 1의 완전 제곱 플러스 Y 빼기 K의 완전 제곱은 K 제곱이다. 요거 해가지고 요 접점 13분의 15, 13분의 36을 대입을 했어. 뭐 요거랑 똑같이 나왔겠지. 꼬라지는 비슷하게 나왔겠지.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미 구했잖아. 요걸 대입을 했을 때 원의 방정식에서 요 점을 지나는 그 원 하나가 누구였으니까 얘였잖아. K 하나가 A가 될 거고 다른 하나가 B가 되는 거야. 근데 걔가 몇이었던 거야? 2였던 거야. 그 하나가 2였던 거야. 나머지 하나가 근계통에서 13분의 50을 계산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거 아까 여기 접점 구하는 거랑 여기 B의 값 구하는 거랑 요 계산만 좀 압축을 시키셔도 원본 문제랑 비슷하게 나온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풀어낼 수가 있겠죠. 시험 시간 내에 풀어낼 수가 있겠죠. 특히 1등급, 2등급 요 사이에서는 이런 한 문제로 등급이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방금 설명드린 거 연습을 잘 해두시면 분명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2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학평 변형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서답형에 한 문제 나오잖아. 논술형. 사실 뭐가 나올지는 예상할 수 없지만 그래도 굳이 꼽아본다면 난 아마 산술기하나 증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증명이라 하면 이제 귀류법이라던가 대우법을 써서 증명하는 문제 아니면 산술기하. 작년에는 2023년에는 산술기하가 출제가 되었고 변형해서 좀 이런 문제 하나 출제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보자. 그림과 같이 이렇게 살라살라 쭉 나와 있어.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게 무엇이냐면은 A, B는 알고 있고 A, C도 알고 있는데 PM이 뭔지 모르네. 요 길이 A라고 할게. 그 다음 PN의 길이도 뭔지 모르겠어. 요 길이 B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 내가 구하고 싶은 최소값은 A분의 2 플러스 B분의 3에 대해서 알고 싶다. 자,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봤고 우리가 요 A와 B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니까 요 삼각형의 각도가 주어져 있어. 30도라고. 이 30도 왜 준 거 같니? 좀 지어볼게 잠깐. 내가 여기서 뭘 해주면 C에서 짜라라라라라라 이렇게 수선을 내려주시면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져? 특수각 해가지고 2대 1대 루트 3에 높이가 2분의 3인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지? 아, C에서 여기까지 내려준 그 길이가 2분의 3이 된다. 그러면 요 A, B, C의 넓이는 밑변 2의 높이 2분의 3 곱해준 3이 되겠다. 라는 거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반토막 한번 내보겠습니다. A에서 P까지를 쫙 연결해봐. 그러면 요렇게 삼각형 두 개로 나뉘어 줄 수가 있는데 요렇게 해서 나뉘어 줄 수가 있는데
얘의 넓이를 A랑 B를 사용해서 표현해보자. 이 녀석의 넓이는 2에다가 높이가 A였지 아까? 그러면 2A 곱하기 2분의 1는 A가 될 거고, 그리고 요 길이에다가 3에다가 B를 곱해서 2분의 1 해주면 2분의 3B가 되겠다. 따라서 얘네 두 개 더해준 게 3이다. 2 곱해서 갈게요. 2A 플러스 3B는 6이다. 자, 이제 얘네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었는데 여기 나온 요 식 있잖아. 얘랑 같이 곱해봐. 그래서 전개를 해주시면 2 플러스 9, 11에다가 B분의 6A, A분의 6B, A분의 6B 플러스 B분의 6A. 그러면 지금 뭐가 보이니? 산술기하를 쓸 포인트가 보이네. 어떻게? 요렇게. 이때 여러분들이 산술기하 쓰실 때 항상 A분의 6B 그리고 B분의 6A가 0보다 크다는 거 체크를 해주세요. 요 조건 써 주시면서 산술기하를 하셔야 감점이 되지 않습니다. 얘는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2루트. 얘네 곱해준 거 바로 계산해 줄게. 36. 그리고 꼭 빼먹지 말아야 되는 요 플러스 11. 해주시면 12 플러스 11 해서 25가 나오는 거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의하실 점. 우리 구하고 싶은 거는 누구야? 요 녀석이야. 요거 두 개 곱한 게 최소값이 25고 얘의 값이 6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6분의 25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이 최소값은 6분의 25다. 절대로 25라고 쓰지 않게 주의하시길 바라고, 이때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최소값을 만족할 때, 즉 뭐 물어보고 있는 거니? 이때라고 주고 있는 건 등호 성립 조건 체크하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산술 기하 쓴 포인트 확인해 볼게.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때 등호가 성립하려면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된다. A분의 6B랑 B분의 6A가 서로 같아야 된다. 6B제곱은 6A제곱. A가 B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그러면 PAB의 넓이는 PAB의 넓이는 그러니까 A랑 B랑 같다고 했으니까는, 그리고 A랑 B에 대한 관계식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5A는 6 해서 A는 5분의 6 이고 B도 똑같이 5분의 6이 된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넓이 구해주시면 2 곱하기 5분의 6에다가 2분의 1 해서 PAB의 넓이는 5분의 6이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좀 주요 문항들 위주로 해설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성고 같은 경우에는 기출 편향이 많이 되다 보니까는 꼭 올림포스 기출 문제집을 열심히 보시면서 어떻게 변형이 될지 꼭 확인을 해 보시고 해서 중간고사 원하는 결과 꼭 이룰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고스 수학 박윤영이었습니다.